고프로 켜기. 고프로 사진 촬영. 이렇게 고프로랑 핸드폰이랑 바로바로 이제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번 한강에서 타임랩스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고프로 6 리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프로 6로 어떻게 타임랩스를 찍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삼각대에다가 고프로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저렇게 해서 야간 모드로 맞추신 다음에요.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그냥 JPG 파일만 저장되는 경우랑 로우 파일로 저장까지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일까지 저장되게 선택하시고 야간 모드로 찍으시면요, 색 보정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타임랩스 찍을 때는 꼭 체크하셔서 로우 파일까지 체크하셔서 타임랩스 찍는 걸 추천드릴게요. 완성된 모습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타임랩스 잘 보셨나요? 제가 짜자잔 고프로 6를 협찬 받았어요. 그래서 리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네, 지난 2-3주 동안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고프로 6 리뷰를 위해서 밤마다 타임랩스 찍으러 다니고 촬영하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고프로 6로 촬영한 타임랩스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6뿐만 아니라요, 타임랩스 그리고 하이퍼랩스까지 프리미어에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간편하긴 하지만요, 조금 더 고퀄리티 있는 타임랩스를 찍으려고 하면 항상 사진 모드를 이용해서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은 한 장 한 장 한 장 기록되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 한 장에다가 사진 보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타임랩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사진 기능으로 이용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고프로 6 같은 경우에는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야간 타임랩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 타임랩스 사진 기능 이용하셔서 찍으시면 되시고요. 야간 사진랩스 기능에 뭐 내가 4초마다 찍을 건지 5초마다 찍을 건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만 넣어도요,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쉽게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 앞에 보셨잖아요. 다 자동으로 놓고 찍은 거거든요. 자동으로 놓고 찍고 후보정으로 조금 이제 손 봐서 만든 건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임랩스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도비에서 나온 그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진을 간단하게 보정을 하고 프리미어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 간단한 조작으로도 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을 때 다시 돌려보면서 천천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라이트룸부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랩스 사진으로 찍을 때는요, JPG 말고 로우 파일도 저장되는 설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꼭 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로우 파일을 켜달라고 하냐면요, 이 광화문에서 저는 로우 파일을 설정을 하고 찍었기 때문에 로우 파일하고 JPG 사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GPR 확장자가 뭐냐면요, 고프로 로우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에서 로우 파일로 찍었기 때문에 확장자가 GPR로 되는 거고요. 다른 카메라로 로우 파일을 찍었으면 확장자가 로우 파일로 저장이 되었을 거예요. 사진을 딱 클릭해 볼게요. 사진을 클릭하면 야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색상이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JPG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위해서 하나하나 보정해 볼 거예요. 보시면 JPG 같은 경우에 속성 보시면요, 지금 한 장당 2.3메가잖아요. 근데요, 이 로우 파일 볼까요? 속성 보시면 4.33이에요. 그래서 2배가 차이 나죠. 2.3, 4.3. JPG 파일은요, 어쨌든 간 사진을 찍었을 때 압축한 이미지인 거고요. 이 로우 파일은 압축하지 않은 그 날것의 파일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는 곳에서 찍었을 때, 만약에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았을 때나 그럴 때 사진을 찍어도요,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손쉽게 보정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진 보정 프로그램인 라이트룸을 켜서 한번 어떻게 보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트룸을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룸 설치 방법은 제가 전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제 어도비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험판으로 사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져오기 있잖아요. 가져오기 클릭하셔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게요. 로우 파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 자기가 저장된 이 폴더를 왼쪽에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올 텐데요. 이거를 여기 가져오기 있죠.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와 줬으면 이 라이브러리 옆에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현상을 클릭해 주세요. 현상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로우 파일로 저장된 사진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 있죠. 이거. 보정 전과 보정 후 보기 전환, 이거를 클릭하시면요, 이게 보정 전이고요, 이게 보정 후예요. 근데 여기서 보정 어떻게 해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다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상 있죠. 원래 사전 설정 밑에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요, 색상을 한번 클릭해 보면 보세요. 자연스러움, 여기 오른쪽을 봐주셔야 돼요. 자연스러움일 때, 밝을 때, 고대비,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선명함이고, 그 다음 매트. 이렇게 해서 밑에도 되게 여러 가지 프리셋이 있으니까요. 이거대로만 하셔도 보정이 쉽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색상 선명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색상 선명함을 보면 지금 이 보정 전과 보정 후, 지금 이것만 선택해도 이게 더 뚜렷해졌죠. 네, 이렇게 뚜렷해졌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DAG를 조금 높여볼게요. 이 DAG는 안개 같은 거 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올리면 이제 선명해지죠.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해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한 30 정도 줄게요. 30 정도 더 주고, 이 생동감을 보면 색깔 표현이 더 다채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비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전 한 50 정도만 주겠습니다. 여기 노출 부분 있잖아요. 노출 부분,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혔다 하면 노출 부분을 올리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그냥 놔둘게요.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줄여줘요. 이렇게 줄여지고, 어두운 영역도 어두운 영역을 좀 밝히고 싶다, 아니면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죽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각각 색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져보면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정도로까지 해서 색 보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금만 만져줘도요, 이 원본하고 확연히 달라졌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 한 장 한 장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보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정한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을 이렇게 놔두시고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 눌러주세요.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동기화 있잖아요. 동기화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동기화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동기화할 건지
기본값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요. 뭐 자르기를 했으면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체크된 것만 선택을 하고 동기화를 눌러볼게요. 동기화를 딱 클릭하시면 이 모든 사진 있죠? 이 모든 사진이 이렇게 설정해둔 값으로 이제 한 번에 쫙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보면 모든 사진이 이렇게 보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는 방법은요. 여기 있죠? 오른쪽 눌러주세요. 보정 후에서 오른쪽 보면 내보내기 있거든요. 내보내기에서 또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내보낼 위치 있잖아요. 내보낼 위치 선택하셔서 저는 여기다 저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해 줄게요. 그래서 저장할 폴더를 클릭하시고 그냥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보내기 하면 저장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룸 기능,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 타임랩스 할 때 이 정도로 알고 계셔서 사진 보정하시고 내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 속성에서 사진 크기 보시면요. 고프로에서 사진으로 타임랩스 찍을 때 저장되는 그 픽셀 값은요. 가로 4000이고요. 세로 3000이에요. 그래서 4000에 3000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불러왔을 때 수정이 더 용이하게 돼요. 어떤 말인지 제가 프리미어에서 불러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블 클릭 따닥 하시고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불러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미지 시퀀스 있죠? 이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를 하면요. 번호대로 이렇게 쭉 해서 시퀀스로 불러와지거든요. 첫 번째 사진 선택하고 이미지 시퀀스 체크하고 열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이요. 시퀀스로 불러와져요. 시퀀스로 불러와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의 사이즈는요. 4000에 3000이기 때문에 우리는 1920, 1080에서 작업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불러온 사진을 그냥 쭉 이렇게 불러오면 4000에 3000 사이즈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면 안 되고요. 시퀀스를 만들어서 불러와야 돼요. 시퀀스 만드는 방법 컨트롤 N 눌러서 새 시퀀스를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저희는 24프레임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가보면 똑같아요. 사용자 정의 누르셔서 29.97프레임이 아니라 24프레임. 네, 타임랩스를 찍을 때요. 30분 정도 찍으면 거의 5초, 6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초에 30초로 만들어 버리면 타임랩스가 짧게 나와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맞춰두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프레임으로 맞춰두면 영화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예술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아마 타임랩스 쓰는 분들은 24프레임으로 많이 편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4프레임을 맞춰두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프레임 설정해두고요. 1920, 1080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24프레임 시퀀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보정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시퀀스에다가 쭉 불러와도 돼요. 이 설정과 지금이 만든 설정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냥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000에 3000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효과 컨트롤 있죠? 효과 컨트롤 가서 비율 조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비율 조정하면 우리가 크게 찍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 정도 맞춰줄게요. 그래서 50 정도 맞춰주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시퀀스로 불러와졌기 때문에 타임랩스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럴싸하죠. 그래서 타임랩스가 끝난 건데 우리는 큰 사이즈로 사진을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볼까요? 1920, 1080으로 촬영한 게 아니고 4000에 3000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타임랩스를 찍었지만 하이퍼랩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퍼랩스는 뭐냐면 타임랩스는 가만히 이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라면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 플러스 움직임을 주는 걸 하이퍼랩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한번 움직임을 줘볼까요? 50으로 해놓고 위치랑 비율 조정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게요. 키프레임을 주고 여기 끝 정도에 와서 비율 조정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고 이 위치도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끝 프레임 가서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네, 그러면요 다 된 거예요. 볼까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요 타임랩스를 찍었지만요 하이퍼랩스 기능처럼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고프로 6로 하이퍼랩스를 어떻게 찍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이퍼랩스 찍어놓은 것을 불러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심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점을 보면 저는 세종대왕을 가운데다 놓았고, 보시면 화면이 움직여도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심점을 맞춰두고 이제 하이퍼랩스를 찍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갈 때도 이 중심점을 잃지 않고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조금 막 흔들리고 막 이래도요, 뭐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서 동영상 안정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뭐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제 룰러가 생기는데요. 이 컨트롤 R 눌러서 이렇게 룰러를 끌어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기다가 두시면서 수정을 해도 그럴싸한 하이퍼랩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제가 고프로 6를 협찬을 받고 리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영상 보셨다시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신기했던 거는 이게 음성 지원이 돼요. 고프로 켜기 보이시나요? 고프로가 켜졌죠? 고프로 동영상 촬영. 네, 고프로가 지금 촬영되고 있어요. 저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정지하고 싶다면 고프로 동영상 정지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꺼요. 고프로 사진 촬영. 네, 이러면 고프로가 사진도 찍어주고요. 이제 끄고 싶어요. 그러면 고프로 끄기. 네, 이렇게 저절로 꺼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거는 고프로 음성 제어로 이제 손쉽게 그냥 음성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핸즈프리가 가능하다는 거 가장 신기했고요. 우리 11강에서 슬로우 모션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슬로우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요, 촬영 단계부터 기본적으로 60프레임 이상을 찍어줘야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 다들 배우셨죠? 근데 이 고프로 6는요, 1920, 1080에서는요, 60프레임은 물론 120프레임, 그 다음에 24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120프레임 정도까지만 이제 촬영을 해도요, 엄청나게 고속 촬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K 있죠. 4K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프로를 이렇게 찍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따로 탑재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찍어도 이제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손떨방 기능까지 된다는 거. 4K 60프레임에서는 손떨방은 되지 않고요. 4K에서는 30프레임까지 된다는 거. 그런 거 잘 살펴보셔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고프로에서는 물 속에 이제 수중 촬영하려면 따로 이제 하우징 같은 거를 케이스를 씌우고 그 다음에 물에 방수가 가능했는데요. 고프로 6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우징 없이 방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담가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중 촬영이 된다는 거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어느 정도 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요, 이번에 타임랩스를 많이 찍느라고 오랫동안 켜놨어요. 그래서 타임랩스처럼 이제 오랜 시간, 긴 촬영이면 한 3-4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장시간 촬영할 게 아니고 여행 갈 때 짧게 한 2-3초 정도씩 편집해서 쓸 거잖아요. 그래야 보는 맛이 있고, 짧게 찍는다면 이 배터리 하나로도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우리가 여행 가는데 배터리 하나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프로 배터리 하나 더 추가 구입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고프로 다들 아시겠지만 고프로 진짜 작거든요. 제 손 될까요? 한 이만해요. 이만하고 이 아이폰 7이랑 비교해도 이렇게
이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쏙 하고 무게도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거 액션캠으로 고프로 하나 정도 있으면 진짜 여행 갈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타임랩스, 야간 타임랩스 기능까지 DSLR 맞먹는 퀄리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프로로 촬영하시고 이번 여름에는 여름 휴가 때 이 고프로로 함께 즐겁게 여행 다녀오시고 재미있는 영상 편집 시간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고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유용한 강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